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본 적 말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똑똑해 보이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지능을 판단할 때 약 7초 안에 첫인상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판단의 65%가 바로 말투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학력이나 직업, 외모가 아니라 말투예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별한 언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5년간 3,000명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7가지 말하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능동적 경청이에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엔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느라 바쁘죠.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100% 집중해서 듣고 그 안에서 핵심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보통 사람들은 나도 그래. 우리 회사도 요즘. 이렇게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가장 부담스러워? 라고 묻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CEO들의 대화 시간을 분석했더니 평균 말하기 30%, 듣기 70%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들은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은 확장 질문을 자주 사용했고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감정과 논리를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토론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싸움으로 번진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탠퍼드 대학에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논쟁적인 주제로 토론을 시키고 뇌파를 측정했어요. 그 결과 IQ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성화가 일반인보다 40% 낮았다고 합니다. 대신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훨씬 활발하게 작동했죠. 실제 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라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 내가 왜 틀렸는데?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차분하게 대응해요. 감정적 공격을 논리적 대화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들은 화가 나셨군요 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호한 표현을 극도로 싫어해요. 대충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같은 표현 대신 정확한 수치와 사실을 제시하죠. 예일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1,000명의 대화를 분석했더니 고학력자일수록 구체적인 숫자를 인용하는 빈도가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대신 설문조사 응답자의 73%가라고 말하는 식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들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예쁜 여자와 있을 때의 1시간과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의 1분을 비교한 것처럼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 이게 진짜 지능이에요.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소개할 때 천국을 주머니에라고 표현한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혁신을 설명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대화 중 침묵이 생기면 불편해하면서 뭐라도 말하려고 하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협상가들은 평균적으로 대화의 12%를 침묵으로 채운다고 해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죠. 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한 후에는 3에서 5초의 침묵을 두어 상대방이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줍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
피터 틸은 면접을 볼 때 일부러 긴 침묵을 만든다고 해요. 그 침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력과 자신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로 채우려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기다리거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중요한 말을 한 후에는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가지 말고 2에서 3초 정도 멈춰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말에 무게감을 더해줄 거예요. 5번째 특징은 관점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능력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고집하지 않아요. 새로운 정보나 더 나은 논리를 만나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죠.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가 흥미로운데요. 노벨상 수상자 10명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평균적으로 한 대화에서 3번 이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반면 일반인들은 0.5번에 그쳤죠. 이건 단순히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죠. 찰스 다윈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면 반드시 30분 이내에 메모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정보를 자동으로 잊어버리려 하거든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인지적 함정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해요. 실제 대화에서는 그 점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당신 말을 들으니 제 생각이 좀 바뀌네요.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풍성한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6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질문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고를 자극하고 대화를 깊이 있게 만드는 촉매 질문을 한다는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IQ 130 이상인 사람들은 대화 중 평균 8.3개의 개방형 질문을 했는데 일반인은 2.1개에 그쳤다고 해요. 개방형 질문이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말해요. 오늘 날씨 좋죠? 가 아니라 이런 날씨가 당신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같은 질문이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아시나요? 그는 절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질문만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했어요. 현대의 똑똑한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보다는 만약 그 가정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을 던지죠. 특히 왜? 라는 질문을 5번 연속으로 하는 OI 기법을 자주 사용해요. 토요타에서 시작된 이 기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데 탁월한데요. 일상 대화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단,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흥미롭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같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포장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마지막 7번째 특징은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능력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나? 를 계속 체크해요. 프린스턴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전전두엽 피질이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자기 관찰과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보고 즉시 말하는 속도나 어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 후에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대화에서 가장 잘한 것은? 개선할 점은? 상대방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7가지 특징 기억나시나요? 능동적 경청, 감정과 논리의 분리, 구체성과 명확성, 침묵의 활용, 유연한 관점 전환, 질문의 기술,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었어요.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건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거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분명 평소와는 다른 깊이 있는 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